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87명의 대의원 지지를 받아 세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 이틀 만인 어제 총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흰색 거즈 붕대를 하고 전당대회에 등장함으로써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서 경호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수사 중이며 연방의회도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놔야 할 때라는 자신의 발언은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해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LA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해주는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립니다. 지난 2분기 LA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전년 대비 2.5%포인트가 상승한 24.4%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증가세가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중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동북부까지 확산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폭염특보 영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내에 금리 인하를 3차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피격 사건 등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은 결렬됐고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 논의를 두고도 서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여야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 선수가 홈런 더비에서 우승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코빈 번스를 선발 투수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2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세중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첫날부터 미러키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다친 귀에 거즈를 태고 나타난 트럼프 전 대통령, 벅찬 표정으로 지지자들 앞에 서서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고조로 이끌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총알이 스쳐간 오른쪽 귀에 거즈를 대고 연단에 오르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유세 현장마다 흘러나왔던 음악을 배경으로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표정이나 몸짓은 보이지 않았고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원들도 전당대회 첫날부터 트럼프가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환호했습니다. Very emotional. Very emotional. So I believe it's very historic in that. To see him standing there with J.D. Vance, I think it hopefully gives hope to people that he is the right person to do the job for America. 미러키 도착 당시처럼 주먹을 불끈 쥐며
당원들 지지에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상원의원, 방송인과 모델 등이 함께했습니다. My message to you tonight comes from a humble place. The left told me to hate Trump, and even worse, to hate the other side, the people who support him. When you cut through the lies, you realize the truth. American families were better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행사장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서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 피격에도 목숨을 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39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에 앉히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YTN입니다. The great state of Iowa proudly cast all of its 40 votes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실시된 호명 투표에서 각주 대의원 의장들은 트럼프 이름을 잇따라 외쳤습니다. 대의원 과반을 차지해 후보로 확정된 순간에는 마침 플로리다주 대표인 트럼프의 차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카메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이 전당대회장에 나타난 겁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살로 2년 전 상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흙수저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poverty, forgotten by Washington politicians. He is dedicated to ensure that no American is ever forgotten again.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공세를 삼가던 바이든 대통령은 벤스는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라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트럼프가 오하이오 출신인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를 공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이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JD 벤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은 낙태와 이민, 중동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강경 보수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도 바이든의 국경 개방이 오하이오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구호를 들고 지난 2022년 상원 선거에 나설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대기업 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포퓰리스트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벤스 의원은 오히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올라선 JD 벤스 상원의원의 곁에는 항상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대학 토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됐다가 현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최대의 조력자가 된 부인 우샤 칠루쿠리 벤스입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교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우샤는 예일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케임브리지대에서는 장학생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백악관 입성을 위한 고된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벤스 의원에게는 이 아내의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인 우샤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소수계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놔야 할 때란 자신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토론 도중에 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보라며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내가 아닌 트럼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큰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관역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I meant bullseye. I meant focus on him.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his policies.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지난달 TV 토론 참사 이후 재선 도전 하차 압박을 받던 와중에 자신이 아니라 상대 후보 공격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이 발언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역 발언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I'm not the guy that refused to accep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m not the guy who said that wouldn't accept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automatically. 또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선동적인 수사를 일삼는 건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반박했습니다. And number two, how do you talk about the threat to democracy, which is real, when a president says things like he says? Do you just not say anything because it may incite somebody? Look, I've not engaged in that rhetoric.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전한 고령 우려에 대해 나는 트럼프보다 3살 더 많을 뿐이라며 인지력은 매우 좋고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며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더욱 불리해진 대선 국면을 전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해서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가 된 정치폭력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한 고위급 고문은 총격 사건 이튿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인신공격을 하기보다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선거 전략을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했다고 CNN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 발언 등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비난이 총격 테러를 부추겼다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트집 잡힐 만한 여지를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피격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의회도 청문회를 통해 경호 과정에 허점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 비밀 경호국 SS에 의한 경호 실패로 본다 라고 생각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 수준을 높였으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경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킴벌리 치틀 SS 국장을 두고는 비밀 경호국 국장을 100% 신뢰하며 비밀 경호국도 100% 신뢰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호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온 미국의 비밀 경호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연 비밀 경호국이 어떤 조직인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된 나토 75주년 행사 때 미국 비밀 경호국은 세계 정상들 경호의 한 축을 맡았습니다. Every detail is scrutinized. Every potential risk is evaluated. We are prepared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at us. 비밀 경호국은 현 대통령과 배우자, 직계 가족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가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까지 경호를 책임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자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 몸으로 감싼 이들도 총격범을 발견하고 대응 사격을 한 저격수도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었습니다. 링컨 시절 설립된 비밀 경호국은 1900년대 들어 경호 임무 대상을 늘려갔습니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이유로 지역 경찰과 FBI까지 통제하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과만 보면 최악의 경호 실패를 모면했지만 그들의 실력 덕분은 아니었습니다. It's just unthinkable, unfathomable. We need to know, is this a protocol failure? Is this a resources issue? Or is this just a failure of those who were on site that day?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비밀 경호국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사우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달 4,500만 달러씩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평이하게 유지돼 폭염 소식 없는 쾌적한 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2,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과 이번 주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일부 지역은 다시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3도, 61도, 해안 지역은 76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저희 로컬 뉴스 정리를 해드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시에 있는 총포상이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오렌지시에 있는 파울러 건 룸이라는 총포상이 지난 13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5시경 차량 한 대가 건물 안으로 후진해 총기 매장에 돌진했습니다. 문이 부셔진 총기점에서 절도범들은 무려 85개의 총기를 훔쳐 도주했다고 총포상 업주는 밝혔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2주일 동안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주 동안 갱단원들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한 총기가 13정이거든요. 그런데 총포상 한번 털어갔던 절도범들은 무려 85장의 총기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오렌지 경찰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아 자동차가 유리와 보안 게이트를 넘어서 입구를 들이받는 등 절도 범죄에 사용됐다고 밝히고 약 7명의 남성이 이번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장 빨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소총과 권총으로 가득 가방을 채워 도주했다. 이 모든 일은 2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절도 행각을 위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2대의 대기 차량이 그들을 싣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남가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경찰과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용의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스홀리온역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LA 메트로 측이 이 이용 카드를 검사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 지 거의 2달 만에 폭력 사건 건수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메트로의 관계자는 트랜짓 와치 앱을 통해서 실제로 싸움과 소란, 낙서, 기물파손, 마약 같은 범죄와 사건 신고 건수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메트로는 메트로 앰베서더와 경찰, 대중교통 경비원을 포함한 역 직원을 늘린 상태입니다. 한 지하철 이용객은 공격적인 사람과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고 그러나 여전히 일부 무임승차자들은 열차를 통과하고 있으며 일부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더 많은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무임승차를 줄이게 되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변화에 대한 사실을 학교가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런 법안에 서명하게 된 계기는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학교위원회 측이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성 정체성 전환 사실을 알려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응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는 로컬 레벨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사실을 학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법을 마련한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LA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하는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17일인 내일 열립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LA시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외의 기술 지원,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대상은 LA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년 이상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기여해 온 비즈니스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도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LA 한인회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설명은 시 정부 담당자가 연사로 출연해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로도 통역됩니다. 해당 스몰 비즈니스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웨비나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때문에 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 백신 접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2일 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지난 겨울 이후로 처음으로 매우 높은 수위에 달한다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센터가 공개한 폐수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일로 끝나는 주간에 가주는 아칸사, 플로리다, 메릴랜드, 네바다, 오레곤, 그리고 텍사스와 함께 전국에서 코로나 감염 수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가주의 폐수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주의 코로나 양성 판정률 또한 증가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일로 끝나는 주간에 가주의 코로나 양성 판정률은 13%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한 달간 가주에서 기록된 4.8%의 코로나 양성 판정률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가주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률이 가장 높았던 수치는 13.1%였으며 당시의 수치는 8월 말과 9월 초에 기록된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여름철 감염률 증가 추세가 훨씬 더 빨라진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 사례도 지난 7일에 끝나는 주간에 1일 평균 307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에 기록한 121건에 비해 폭증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UC 측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이 교내에 텐트촌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UC대학 평의사회는 UCLA와 버클리, 어바인, 샌디에고 등 UC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텐트촌 설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는 허용하되 텐트촌 설치는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조직한 텐트촌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일종의 상징이 되면서 올 초 UC 대학들을 비롯해 전국 대학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위대나 텐트촌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마다 대응 방법들은 달랐고 일부 대학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의 텐트촌을 철거하기도 했고 일부는 텐트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UC 측은 주정부와 함께 학생들의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으며 올 가을 학기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 등 학생들이 지닌 권리와 시위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위들을 규제하고 이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치안당국이 갑자기 다가와 포옹하려는 낯선 사람들이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란초 마르가리타의 집 드라이브웨이 앞에 차량 한 대가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여성이 집주인 남성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기 위해 팔을 뻗고 다가온 후 집주인 남성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낚아채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카운티에서 유사한 피해가 잇따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 2명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량을 수색해서 이 같은 수법으로 훔친 보석류 약 50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16일, 17일, 즉 오늘과 내일 대규모 할인 행사 프라이엄 데이를 개최하는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2자릿수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연구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쇼핑객들이 이번 주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이틀간 행사에서 약 1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어도비가 추정한 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 매출 127억 달러보다 10.5%가 늘어난 수치이고 지난해에는 2022년 때보다 6.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데이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행사 기간 첫날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 자격 시험을 준비해왔던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격 시험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마사지 테라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만 별도 인터뷰를 요구하면서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법률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는 마사지 테라피위원회가 아시아계 학생들이 인증서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이 부족할 것이란 편견을 갖고 인증을 부당하게 보류하며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며 테라피위원회를 상대로 세크라멘토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저소득층 대상의 범죄기록 말소 지원 행사가 이용자들이 몰리며 다음 달 2차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관선 변호실과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카바 그리고 LA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다시 열립니다. 범죄 기록 말소는 체포 등의 경찰 기록과 처벌 등의 법정 기록을 일반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LA 한인회 측은 공항 입국과 운전면허 등의 정부 발급 라이센스나 허가증, 또 각종 취업 과정, 심지어 아파트 신청서에도 과거 범죄 기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범죄 기록 말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비용과 절차가 상당하다며 신청인이 해당 범죄 이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전과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진술서 형식을 기술해서 법원에 청원하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인 작가 이민진의 장편소설 파친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100대 도서에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00년 1월 이후 나온 도서를 대상으로 21세기 100대 베스트 도서 이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베스트 책 10권을 추천해달라는 방식으로 이를 선정을 했는데요. 문학가 503명을 대상으로 10권의 책을 추천해달라는 방식으로 이가 선정됐는데 파친코가 15위, 채식주의자가 49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리바카 전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실종 수시간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리바카 전 국장의 가족들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14일 오후 3시 39분경 자택이 있는 샌마리노에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샌마리노 경찰국을 비롯한 여러 사법기관들이 즉각 수색에 나섰고 몇 시간 후 자택에서 6.5마일 떨어진 엘몬티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 업주가 리바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샌마리노 경찰국은 리바카 전 국장이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담긴 팔찌를 지니고 있어 빨리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동북부까지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폭염특보 영향권 아래 놓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국의 1억 4,630만 명이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받았다라고 CNN은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동부에서만 약 1억 명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주 사막지대에 조성된 라스베가스 최근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화씨 120도를 찍은 뒤 연일 화씨 115도에서 120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베가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모든 종류의 기록을 다 깨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밸리가 거대한 오븐으로 변했다라고 보도한 MBC 방송은 야외 수영장과 박물관이 폐쇄됐고 길바닥은 달걀 프라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뜨겁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지노 호텔이 밀집돼 사람들로 붐비는 라스베가스 중심부 스트립 지역도 극심한 더위로 인해 한산해진 상태입니다. 친숙한 선율과 삶의 애환이 담긴 가사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봉선화 연정의 가수 현철 씨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 고인의 빈소를 찾아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노래로 대중을 위로해준 고인의 삶을 KBS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 청춘을 돌려다오.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현철. 향년 82세. 사람 좋기로 이름난 현철 씨의 빈소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추 디스크 수술 이후 힘겹게 무대에 섰지만 계속된 건강 악화로 결국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랑 눈을 맞추고 많이 아프나 그랬더니 많이 아프다고. 1969년 늦은 나이에 데뷔해 10년 넘는 무명 생활을 거친 가수 현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1982년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을 시작으로 잇따라 히트곡을 쏟아내며 늦가기 스타가 됐고 손대면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1989년 47의 나이에 첫 가요대상을. 가요계 생활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네. 살아생전에 제가 불효해서 정말 아버님한테 죄송합니다. 싫다 싫어 너 사랑도 싫다 싫어 모든 것이. 이듬해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며 트로트 4대 천왕에 올랐습니다.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엄마 억수로 좋다. 소박한 목소리로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가수 현철.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팬들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자,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2024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아직 남아있죠. 금리 인하에 키를 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피격 사건으로 대선 지평이 달라진 상황이 금리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는 정확하게 지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YTN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미 연준 이사가 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재 자리에 지명됐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팬데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2020년 5월 금리를 올렸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앞으로 2026년까지 정해진 의장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Any thought about staying through all the way through May 2026? You're going to do that? Yes.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일, 금리 조정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take political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e don't put up a political filter on our decisions. 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2분기 경제 지표가 확신을 더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실업 수준 등 최근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I would say we didn't gain any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first quarter, but the three readings in the second quarter, including the one from last week, do add somewhat to confidence.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전월과 비교하면은 0.1%가 떨어진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던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현재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3차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분석을 제기한 후에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한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0.25%씩 2차례 금리 인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세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도 60%나 됐습니다. 이와 함께 첫 금리 인하는 오는 9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빠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과 둔화하는 인플레이션의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연방기금 금리 선물 12월 물 계약의 결제 가격은 4.71%로 앞으로 0.62%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7,0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감소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가 상승했습니다. 앞선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에서 0.3%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예상을 웃돈 소매 판매 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매 판매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냉각되진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매 판매 약화 등을 토대로 연준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해 왔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시 복귀해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BS는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5%포인트 깎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게 했다는 대중 강경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후에 중국이 일부 상품을 제3국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하고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제3국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BS 연구진은 이 같은 성장률 하락의 절반은 수출 감소에서 비롯되고 나머지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타격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그의 재선이 유럽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국방, 안보 압력 증가, 미국 내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존을 사용하는 유로존의 20개국 국내 총생산 GDP가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도 다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재선은 긍정적이던 유로 지역 성장 전망에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본 추정치는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상승하면 GDP가 약 1%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정책과 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난번 재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럽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개자 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한 고위 인사가 밝혔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 전당대회에 참석한 이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등에서 자신이 계속 대통령직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IMF가 올해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미국과 일본은 소폭 하향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향해 기존의 2.3%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에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영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방위 강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면적인 국방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전략적인 국방 검토에 착수한다며 약화한 영국의 병력을 강화하고 국방 지출을 책임있게 증액하며 영국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보장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작업은 내년 상반기 최종 보고서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나토에서 주도적 역할 지속과 핵 억지력 현대화, 국토 안보 강화, 또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와 군 장비 증강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한편 텔레그라프는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 폭탄을 제공한다는 보도,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확장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경고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도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 이벤트 경기죠. 홈런 더비 있었습니다. Teoscar Hernandez is your 2024 T-Mobile Home Run Derby champ. What a show Bobby Witt Jr. and Teoscar Hernandez put on. LA 다저스의 이 테오스카 헤르난데스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링턴 글로브 라이브 필드에서 열린 홈런 더비에서 14개 홈런을 쏘아 올려서 13개의 홈런을 날린 캔자스시티의 바비 웻 주니어를 제치고 딱 한 개 차였죠. 그리고 또 마지막 타구도 담장에 맞고 떨어지는 동률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승 트로피와 상금 $1,000,000 받았습니다. LA 다저스 소속 선수가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우승한 것, 다저스 역사가 그렇게 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LA 선수들 대거 출전하는 올스타전 오늘 오후 5시에 펼쳐집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오늘 오후 5시 팍스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울버햄프턴의 황인찬 선수가 연습 경기 중에 또 한 번 상대 선수로부터 인종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동료 선수들은 주먹을 휘둘렀고 감독과 구단까지 함께 울분을 토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입니다. 다가올 시즌을 앞두고 치러진 황희찬의 울버햄프턴과 이탈리아 팀 코모의 연습 경기. 레드카드를 든 심판 주변으로 선수들이 어수선하게 서 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이 나오면서 경기가 과열된 건데 그 대상은 황희찬이었습니다. Spoke to Channy on it, checked whether he wanted me to take the team out or whether he wanted to come off himself or but he was keen that the team carried on and got the work that they needed. 2년 전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상대 팬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황희찬. 이번엔 상대 선수의 입에서 나온 차별 발언에 동료들까지 나섰습니다. 동료 공격수 포덴세가 퇴장을 감수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응징한 겁니다. When an incident like that happens in a game, is the first thing we discuss. We'll support and we'll pick him up in the morning and make sure he's okay. 울버햄프턴은 이번 사안을 유럽 축구 연맹에 제소하겠다며 황희찬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st time I heard something about that, but my people told me we love you and we are always together with you. 구단과 리그 차원의 캠페인이나 징계 부과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축구계 인종차별.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건 여전히 선수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예, LA 올림픽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을 며칠 안 앞두고 있는데 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경기를 치를 장소를 속속
확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7개 올림픽 종목이 익스포지션 파크와 LA 다운타운 사이 피게로아 길을 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배드민턴은 USC 농구팀, 배구팀의 홈구장인 USC 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지고요. 메인 프레스센터로 사용되는 컨벤션 센터는 펜싱, 유도, 탁구, 태권도, 레슬링 등 5개 올림픽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피콕 티어러에서는 역도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칼슨에 있는 LA 갤럭시의 홈구장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팍의 벨로드롬 경기장은 사이클릭 트랙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LA 갤럭시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더 필드는 임시 하키 경기장으로 하고요. 가장 파격적인 거 소파이 스테디움이 수영장으로 변한다는 거 가장 파격적입니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